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오늘은요, 작전역이죠, 작전역.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인천 1호선 작전역 주변으로 해가고 괜찮게 나오는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고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지도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작전역 있죠? 그래서 아웃백 인천 작전점 있고 이 뒤로 해가지고 가는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몇 메타 이렇게 뭐 찍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뭐 한두 블럭 정도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냥 뭐 무조건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은 뭐 성지 초등학교 있고요. 그리고 인천 화전 초등학교 있고 그리고 뭐 작전여고 있고 작전고 있고 작전중학교 있고 뭐 여러 가지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아마 이쪽으로 해서 배정이 되게 될 것 같고요. 뭐 학구는 뭐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뭐 공부하기 나름이니까 일단 주변에 학교들은 그래도 좀 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검단, 뭐 파주, 운정 뭐 이런 데처럼 신도시는 아니다 보니까 학교가 완전히 초품화 개념으로 해서 딱 둘러싸여 있고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랑 비교를 하시게 되면은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파트들 주변에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이제 구축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잠깐 찍어서 보시게 되면은 뭐 태강 하이츠 빌라 있고 뭐 브라운스톤 계양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동부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잠깐 눌러서 보시게 되면 뭐 85년도에 지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91년도에 지어진 것도 있고 요거는 그래도 좀 괜찮다. 그나마 2003년도에 지어진 것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풍림 아이원이고 빨간색으로 해서 이제 거래 금액이 좀 세게 나온 데가 있죠. 동부 2차 요거는 2000년도. 그러니까 요것도 한 20년도가 넘은 상당히 넘은 구축인데 그래도 이 동네에서 이 정도면은 꽤나 괜찮은 아파트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가 좀 비싸죠. 112 타입 그러니까 이제 84제곱을 해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일단 4억 3천 이렇게 따지면 한 4억 5천 이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파트는 20년 차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새 아파트가 되죠. 요거 입주하게 되면은 그래도 25, 26년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25년 차 이상 차이가 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얘 아파트는 아무래도 5억 이상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더구나 여기가 제가 보기에는 건폐율이랑 용적률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주상복합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지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더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땡겨 보겠습니다. 자, 작전역 베나하임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가려져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해강 모터스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자동차 매매 센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다 이제 헐고서 새로 이제 만들어 버린 건데 요즘 자동차 매매 센터는 옛날에 우리 뭐 우리 어릴 적에 있던 것처럼 그냥 뭐 평지에 그냥 쫙 뭐 야외에 깔아놓고 눈비 다 맞고 미세먼지 다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세리해졌죠. 건물 이렇게 완전히 있다. 해서 이제 외부 공기 차단시켜가면서 이제 깔끔하게 진행을 좀 많이 하고 하니까 아마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자동차 매매 단지는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작전연 베네하임 더 윈이라고 나와 있네. 더 윈. 하여튼 166세대가 요번에 이제 분양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은 광성 거고 이름이 그렇게 익숙한 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시행은 이제 베네마인에서 진행을 하는데 동수는 3개, 가장 높은 층이 27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보실 때는 옆에 아파트 좀 맞춰서 보셔야죠. 여기는 19층에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층수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런 점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15층까지 해서 나와 있고 15층으로 해서 나와 있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해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죠. 여기서는 녹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정남향으로 해서 나오는 데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간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브라운스톤 계양이 나와 있기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25층 그러니까 층이 좀 더 낮네 사실. 요거 잠깐 한번 볼까요? 요거는 2020년도 10월달에 입주를 했으니까 거의 최신판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금액대는 요거랑 거의 맞춰서 보시게 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5억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얘도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 가시거리가 상당히 긴데, 그죠? 여기 롯데칠성 음료가 뭐 그렇게 멋들어진 보기 좋은 건물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시거리가 나오게 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조망 가시거리는 꽤 길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 생각난 김에 여기서부터 콕 찍어서 보게 되면은 어우 180m, 그러니까 뭐 거의 200m 가까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더군다나 구축이 즐비한 신도시도 아닌 데에서 인천 바닥에서 이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작전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능한 게 된 거죠. 야, 이렇게 되면은 남양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살만하겠다. 예. 자, 다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분양 소식 한번 잠깐 보고요. 그래도 여기는 지금 현재 인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대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학구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각자 자녀분들 나이에 따라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 걸로 하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사업 안내 무조건 이제 여기서부터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좋은 집, 뭐 합성어로 좋은 집,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더 원이 아니고 더 윈이구나. 예. 하여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업명,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 신축공사. 그러니까 아까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죠.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었죠. 해봤자 25층 정도까지밖에 나올 수 없는 건데, 차라리 그럼 주상복합이면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건폐율이랑 용적률이 조금 아쉽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건폐율이 38%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거 찾기가 쉽지가 않죠. 용적률은 조금 아쉬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건폐율이 보통 이제 40% 후반대만 나와도 잘 나왔다. 그리고 이제 50% 왔다 갔다 하고 이제 60% 그러면 좀 피곤한데 막 이러는데 38%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상당히 잘 뺐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과 같지 않고 주상복합인 건물들도 이리저리 하여튼 뭐 잘 뺍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좀 개발이 되고 막 그래갖고 하여튼 잘 뺀 것 같고요. 지하 2층서부터 지상 27층까지 근생, 그러니까 매점, 판매, 점포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치맥, 치킨 매니아 그리고 이제 뭐 편의점, 그리고 뭐 세탁소,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한 23개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자, 대지 면적은 조금 좁아요. 그건 원래 그렇고 어쩔 수 없고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들어가 있구나. 자, 요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지 환경 넘어가서 보시는데, 자, 작전역에서 가깝다. 그리고 이제 밑에 공원이 있다. 홈플러스랑 이마트는 뭐 있으면 좋죠. 어차피 이런 거는 거의 다 차 타고 가지 뭐 양손 무겁게 막 들고 다니면서 도보권에 있으면 오히려 조금 그렇습니다. 자, 부평 국가산업단지가 있어갖고 제가 이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그렇고요. 일전에 여기 지행공장이랑 여기 앞에 이편한 세상이랑 뭐 여러가지 한번 한 2가지 정도 옛날에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상당히 잘 나갔었죠. 괜찮았죠. 근데 이것은 여기서 좀 더 위에 단지가 조금은 여기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생활권이라고 할까, 여기 경인고속도로가 어떻게 보면 그 생활의 경계선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쪽 동네에서 이렇게 놀고, 여기서는 이쪽 동네에서 놀고, 여기서는 이제 좀 이쪽 동네에서 놀고, 이제 그런 게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고속도로가 이렇게 있다는 게 이제 왕래를 하기에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 이마트, 그리고 이제 롯데마트까지 해서 다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작전역을 통해 갖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7호선 요거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뭐 서울까지도 접근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리고 이제 2호선도 연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 7호선도 이제 뭐 청라까지 다 연장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부평 IC에서 타고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서울까지의 접근성 괜찮아요.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 계양에 있는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고, 부천도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있는 검단도 마찬가지고, 이 일대에서 지금 나오는 금액들이 한 4억 5천에서 5억 언더의 금액으로 지금 싸게 나오고 있는데, 인천 계양 같은 데는
55 타입이 좀 많고, 84 타입이 맨 처음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없죠. 그게 조금 핸디캡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런 게 나와 있고 작전역에서 가깝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선택의 여지는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품 특화해서 뭐 여러 가지 나와 있고 그러는데, 뭐 당연히 다 남양으로 해서 위주로 해서 단지를 배치를 하겠죠. 뭐 5984는 기본이고, 뭐 쾌적한 단지 조성, 근데 주상 복합이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 좋게 좀 만들었다, 신경을 좀 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벽벤치가 뭐지? 그래, 옥상 정원. 뭐 이 안에서만 걷는 거지, 뭐 해봤자 뭐 5,0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 막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요거 하나 있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 저의 선입견인데, 이제 이쪽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보다 보면은 요 안에 단지들은 그렇게 막 조그만 주상복합이고 원룸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PTS를 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문화라고 해서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게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유난히도 인천 쪽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세븐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뭐 보시면 되고, 어디 가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상품 안내 배치도 요거 이제 봐야죠. 자, 단지 배치도를 딱 봤는데, 보는 순간 1동 2동 앞에 이제 84 빨간색이죠. 84 앞에 깔려져 있고, 나머지 59 AB에서 이제 요거는 밑에 남향으로 빠지고, 요거 34 라인은 동향이나 서향으로 해서 빠지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 같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위에 12시 방향이 북쪽이죠. 요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정남향으로 해서 나가는 아파트, 얘는 정동향, 얘는 정서향, 이렇게 해서 나가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주상복합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컬러 얘가 이제 59A, 그리고 34 녹색이 59B, 59는 그냥 딱 보면은 1, 2, 3, 4 모두가 그냥 다 타워형인 것 같아요. 자, 동호수 배치도 이게 조금 다르구나. 동호수 배치도에서 봤을 때는 27층이 최고인데, 103동이 최고로 높고, 101동, 2동, 1동, 2동이 그러네. 1동, 2동이, 잠깐, 1동, 3동. 1동이 상당히 낮구나. 여기 있는 1동이 상당히 낮게 16층으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조금 남향은 괜찮은데 뭐 이쪽으로 볼 건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층이 좀 낮고, 103동 같은 경우는 27층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102동 있죠, 그 뒷줄, 여기에서 1, 2호 라인 해서 나와 있는 59A는 24층, 20층. 20층, 24층. 이게 층이 조금 다르구나. 얘가 27층까지 가고, 차라리 얘가 26층이나 24층, 20층까지 가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이제 요거 1, 2호 라인에서는 조금 아쉬운데, 얘가 더 높았어야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 지도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큰 작정 공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보여주고 했어야지. 여기는 그냥 잘라버렸네. 얘네들이 조금 마케팅을 좀 아쉽게 한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편면도 한번 보실게요. 자, 59A 166개 세대 중에서 46세대가 제공이 됩니다. 물량을 따질 수밖에 없죠. 물량을 안 따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당첨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남향인 거는 좋은데, 앞에 여기서 이제 각도가 요렇게 조금 이제 좁아진다는 거, 요게 이거 뚫렸다고 말을 하기는 그렇고, 안 뚫렸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참 아쉽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84 타입처럼 그냥 밑으로 뻥 뚫리는 게 제일 좋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대성이죠, 상대성. 그리고 이제 요것은 타워형이면 참 좋은데 판상형이면 참 좋은데, 타워형으로 해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요 땅 부지가 84 두 개를 옆으로 좀 더 밀면은 더 좋은데, 조금 아쉬운데. 그러니까 84를 어차피 전면동으로 빼줄 것 같으면은, 여기서는 84 하나를, 끝에 있는 거 하나를 그냥 타워형으로 주고, 가운데 있는 두 개를 판상형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옆으로 좀 멀리 좀 벌리고, 그러면 뒤에 있는 게 59 타입이 59A를 뭐 그렇게 신경을 쓰겠나. 막내인데, 쫄다군데, 그죠? 배려를 안 하긴 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 뒤에 있는 3, 4, 5 라인은 어차피 상관이 없으면 그냥 요거 그냥 판상형으로 빼도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뭐 가변형 벽체가 나와 있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은 여기를 이렇게 좀 가지런히 이렇게 좀 이빨을 빠지지 않게 좀 맞춰놓고 그러면은 좋은데 이빨을 맞춰놓지도 않으면서 가변형 벽체를 해버렸네. 그러면 좀 그렇죠. 자, 붙박이장 있고 문은 여기 있으면은 공간 활용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한 건 좋고 욕실이 2개는 있구나. 오케이. 욕실 2개 있으면 일단은 괜찮고 양쪽에 수납장 있으면은 좋죠. 자,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는 양창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 조망은 이래저래 다 빠지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발코니와 실외기실 여기 공간이 좀 더 있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좀 창문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정말 좋죠. 그러면은 5구 타입이 참 알짜가 될 수도 있는데 그죠? 조망 각도는 뭐 거의 비슷하게 나가면서 공원이 보이면서 조망 거리는 좋은데 이제 조망 각도가 이제 조금 좁아지는 게 문제라서 그렇지 뭐 5구A랑 84A랑 뭐 같이 놀고 그러면은 참 좋지만 뭐 요 정도 차이다 그러면 충분히 감안을 할 수는 있으니까 타워형이면 참 판상형이면 참 좋은데 그게 하나가 아쉬운 거죠. 그죠? 자, 현관은 그냥 직진 들어가서 꺾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5구 타입은 들어가서 여기서 우회전 한번 좌회전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요게 하나 조금 다른데 요즘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안쪽에 있는 우리 집 특히 이제 여기가 이제 마침 여기에 문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안쪽에 딸내미 방이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끔 엇갈려서 일단 그래도 잘 해놨습니다만 우리 집 안쪽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놓는 게 좀 더 괜찮죠. 자, 여기에서는 정동, 정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망이 나갑니다. 그리고 뭐 거의 보게 되면 아까 봤던 거랑 거의 다 비슷하죠. 하향식 피난구에 나와 있는 여기 살짝이 각이 된 게 있는데 요거는 방이 이렇게 됐으면야 모르겠지만은 뭐 여기 피난구가 이렇게 된 거는 그렇게 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강남에서 강의하고 할 때는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사선은 안 됩니다 했는데 요거는 사선이기는 한데 거의 티가 안 나는 사선 이렇게 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뭐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84B네. 그럼 84A는 없었는데 그냥 84B야 그냥. 일단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3베이 판상형이죠. 3베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 1, 2, 3입니다. 원래는 방이 하나가 이쪽에 있죠 보통. 그래갖고 방, 거실, 방에서 1, 2, 3, 4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이거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아니면서 이렇게 만들기가 조금 어렵게 이렇게 해서 해놨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요즘은 5구 타입도 4베이 판상형으로 해서 뽑는데 이거를 가지고 3베이 판상형으로 해서 뽑았다. 그럼 이제 조금은 아쉽죠. 왜냐면은 여기서 나온 침실 3번 하나가 이제 북향으로 되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채광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조금 아쉽지. 만일에 방이 이제 여기 밑에 붙어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 바로 같이 공원 쪽 조망을 늘릴 수가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방을 통합을 시켜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통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죠. 부지 모양이 한 조금만 더 이렇게 넓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이제 부지 모양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은 아쉬운 게 되는 거죠. 땅 모양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자체가 굉장히 저처럼 이렇게 좁고 길쭉하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주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교범상의 이야기는 주방은 항상 옆으로 한일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로로 한일자가 되면 안 되고 옆으로 한일자가 돼서 좀 와이드하게 길게 빠져야 돼요. 와이드하게 길게. 그래야 만일에 이제 여기 거실에서 주방 쪽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바라보고 했을 때 집이 좀 넓어 보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집이 좁고 깊어 보이면은 골짜기처럼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그럼 집이 가뜩이나 이제 좁아지게 느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수납장이 이렇게 이제 시야를 막아버리면서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발코니가 안쪽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좀 그렇죠.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드레스룸을 애들 방에다 하나 줬습니다.
84 타입인데 드레스룸이 아니라 드레스실인데 너무 조그만데 84 타입이면 보통 욕실이 있으면서 한 이 정도 공간만큼 이렇게 해서 드레스룸이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요거는 거의 파우더룸, 화장하는데 화장대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의 그 로망이 없는 거지. 이제 나만의 그 드레스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는 게 아쉽죠. 그러니까 이제 방 배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서 하나씩 밀리고 하면서 다 어긋나 버린 거죠. 그래서 드레스룸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싸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 뭐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곧 조만간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뭐 25일 아니면은 뭐 31일, 뭐 4월 1일, 뭐 또 이제 금요일 날 많이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주상복합이다 이런 경우는 그냥 뭐 주중에 하기도 하니까 일단은 좀 레이더를 켜놓고 보시면서 과연 얼마에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4월 3일까지가 이제 방문 기간이네. 어떻게 또 이제 그거는 허용을 해줬구나. 3월 내 오픈 예정이고, 그러면은 25일? 그럼 25일로 하게 될 것도 같긴 같은데, 예. 얼마에 나오냐, 이제 요게 하나가 문제고, 평면도는 조금 아쉽지만은 앞에가 뻥 뚫려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게 안 나와 있네. 이런 건 드론 띄워서 한번 촬영 한번 멋들어지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나한테 시키면 내가 그냥 싸게 해드리는데, 진짜 야, 이게 안 돼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하여튼 예, 여기 입지 자체는 괜찮다. 예, 금액 나오는 거 봐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나온 거 보고, 그리고 이제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발코니 안 되겠구나. 하여튼 그런 것까지 한번 다 보고서 금액이 괜찮다 그러면은, 뭐 앞에가 뻥 뚫려 있으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저 같은 스타일들은 이런 데에서 한번 해볼 만도 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주변에 나와 있는 아파트들, 여기 주변은 그렇지만 또 사실 여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금액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새로 입주 예정인데,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했던 건데, 부평 캐슬앤더샵이구나. 이때는 그래도 한 5억 6천에 들어갔었고, 이것은 어디 보자, 5억 3천, 5억 6천 이쯤에서 이제 들어갔었구나. 거리상으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충분히 그 정도 비슷한 금액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5억에서 5억 5천 사이 정도 한번 예상을 해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내일 모레죠. 23일날, 내일이구나. 23일날 수요일날 밤 9시에 여기서 우리 라이브 또 진행을 하니까, 그때 질의응답 많이 하시면서 다른 분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